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감독도 두 분 와 계시고 저 박재동 화백도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도 배우하는 게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물론 돈도 더 잘 벌 수도 있죠. 네, 하지 않을 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교통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셨더라면 아마 지금도 이렇게 저는 배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생각하면 집에 제가 편안하게 배우 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해서 처음엔 그분께 죄송했는데 조금 지나면서는 7, 80년대부터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특히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죄송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2008년 가을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는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때 보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조사 보고를 받고 나서 막 화를 내셨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화를 내셨냐면 그 촛불을 누가 샀는지를 조사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시민들이 그 거리에서 산 초를 이명박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대서 사주해서 그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배경에 참여정부 세력이 있다고 보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노무현 한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노무현과 함께 그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를 한 묶음으로 물속에 쳐넣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 나를 버려라. 이렇게 호소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좋아. 그러면 내가 다 쌓아안고 가마 하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비석 하나로 거기 남았습니다. 봉화에 내려가 살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여기 내려와 살면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화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내려 봉화로 정화하고 나서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말았다. 너무나 가슴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그는 그 작은 비석 밑에 누워서 지금도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제 제발 이 지역 구도를 해체합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 정말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이 모순 구조에 정직하게 용감하게 자기 머리 짓이기며 도전하다가 결국 안 돼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지만 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유서에 쓰진 않았지만 작은 비석 하나 남겨라. 그리고 이건 오랜 생각이다 라고 하고 생략했지만 그 뒤에 말은 자 이렇게 내가 쌓아안고 갈 테니 이제 남은 일 또는 내가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못다한 일 당신들이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을 그분 성품에 쓸 수가 없어서 안 썼던 것뿐입니다. 그 운명을 문재인이가 받아들인 거고 저 역시 그분의 주문을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부산 기가 막히죠. 아까 조국 교수도 얘기했습니다. 20년째 계속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적인 모든 것, 그건 조국 교수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한두 가지만 생각해봐요. 저는 부산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 아니 도대체가 2년 전에 감사원에서 부실하다, 이거 부도날 수밖에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2년 동안 부도를 늦췄어요. 2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3분의 2가 그 2년 동안에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부도 난다는 사실, 언제 부도 난다는 사실을 알고 권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금을 딱 깨끗이 인출해 갔습니다. 정보를 모르는 서민만 완벽하게 덤태기를 썼습니다. 이게 새누리당 정권의 성격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공약을 했다가 뒤집었습니다. 그 뒤집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 간의 쟁투를 시킵니다. 지역 싸움을 시킨 다음에 뒤집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미래 전략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뒤집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자 중심, 수도권 중심, 이 모든 것이 부산에게 2중, 3중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나는가. 이 민간인 사찰의 핵심은 뭐냐? 영남이 아니고 TK도 아니고 그 중에 영포 라인의 사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사찰이었습니다. 왜 한나라당 내부까지 사찰을 했느냐?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도 사찰을 했지만 한나라당 내부도 했습니다. 영포 라인을 벗어나는 외부, 이게 조폭인 겁니다. 내 패밀리를 벗어나는 외부는 모두 다 적으로 돌리고 작살내는 거예요. 그 사안에서 보자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부산 저축은행이든 동남권 신공항이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시체가 당선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시체가 20년 동안 그 어떤 썩은 막대기를 꽂아도 늘 1번만 당선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당선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네, 저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다니면서 북구 강서구 주민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기가 막혀요. 문화시설 하나도 없고. 도대체가 저 고가도로 저거 5년 동안 저러고 있어야 됩니다. 산성 터널 뚫는데 저 5년 걸려요. 그러면은 저게 말이, 시장부터 국회의원 18명 중에 17명, 부산시의회 49명 중에서 2명 빼고 47명이 한나라당 의원이에요. 구청장 전원, 구의회도 80%씩 갖고 있어요. 부산시의회는 개원 이래 한 번도 표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표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90% 이상을 몽땅 다 줬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저렇게 하냐고. 명지동 가보니까 졸도하겠어요. 아파트만 때려 지어놓고 부대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도시계획을 하느냐. 그 명지동의 어떤 아파트는 분양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강서구청에 항의한 거예요. 준공검사를 어떻게 내줬냐. 그런데 부산시가 감사했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서구의회도 안 믿고 부산시의회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한나라당 통속인데 전부가 누가 누구를 감찰합니까? 저 경전철 저 안에 어떤 야바오가 있었는지 누가 알아요? 누가 밝혀줄 겁니까? 지금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구간 저거 5분의 3은 동지상고 출신이 관계되어 있는 콘소시엄이 먹었어요. MB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건 소송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주도하는 콘소시엄에 동지상고가 관계되어 있는 조그만 지방업체가 관계되어 있지 않는 한 공사를 못 땄다는 소문이 떠돌았어요. 이건 소설이에요. 낙검수식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북구에 주문을 많이 듣습니다. 자, 여기 이거 북구청 부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여기 버스 노선 59번이 문제 있다. 교통 문제 이거 뻔하다. 이제 롯데캐슬 5,000세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 다 차곡차곡 써놨습니다. 해야죠. 차례로. 그 영화인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미디어 센터 그 시네마테크를 겸하는 미디어 센터 같은 거를 북구에 어딘가에 만들어야 되겠고 여기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짓는 문화회관이 아니라 맞춤형 중소형 극장 한 200~300석 극장이 돼서 공연이 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회관을 여기도 만들고 명지동에도 만들어야 되겠죠. 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차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북구청에. 저희 1년 예산이 2,250억인데 60%가 복지 예산입니다. 쓸 돈이 없어요. 제일 부족한 교통, 교육, 문화에 대해서 예산이 0.7%, 1.8% 이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거는 복지 예산이 40% 넘어가는 구청의 경우 40%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중앙정부가 대준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야 북구의 사업이 가능해요.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강서구 그린벨트와 개발 제한 복잡하게 얽혀있죠. 절반 이상이 그렇게 묶여있습니다. 이거 풀어달라. 국제물류단지 1,000만 평 지정해놨어요. 아무것도 안 돼. 풀어달라고 얘기하세요. 저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게 왜 저렇게 됐냐 이건. 노무현 해수부 장관 시절에 북항을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신항만을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배후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신항에서 경부선을 삼랑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저거 왜 했냐. 남북철도가 연결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될 때를 대비해서 각종 공업단지를 미리 책정해 놓은 거예요. 물류단지 1,000만 병씩. 계획을 잡아놓은 거죠.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뭐가 달라지나.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우리는 수출입국으로 통상국가입니다. 수출입으로 먹고 삽니다. 모두 바다로 날라야 됩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를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철도를 연결하면 물류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지금 부산은 한반도 남쪽 반쪽짜리 작은 섬나라의 남쪽에 있는 조그만 항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철도를 연결하는 순간 부산은 한반도, 중국, 러시아, 유럽 대륙까지 다 연결된 지구상의 가장 큰 대륙의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먼 얘기 같이 들리시죠? 젊은이들 특히 그러실 것 같은데 먼 얘기 아닙니다. 첫째,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때 어떻게 갔냐면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모스크바 가서 한 번 갈아타고 베를린 갔습니다.
그때부터 있던 철도를 우리는 분단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겁니다.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하고 다 합의해놨습니다. 경의선 철도로 2008년 북경 아시안게임에 남북 공동 응원단이 같이 기차 타고 가자. 그 얘긴즉슨 2008년까지 경의선 현대화 공사를 마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년밖에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 거긴 토지 수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국유지예요, 다. 노동력 무한정이 있어요. 우리가 장비와 자재만 갖고 들어가면 그냥 공사가 끝납니다. 북한에 7천조 원어치 깔려있는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어요. 이 뻑하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해놨어요. 그대로 했으면 지난번 같은 일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북한은 뻑하면 총질하는데 저들하고 무슨 철도를 연결하고 사업을 하냐? 그게 능력인 겁니다. 왜 남북 교류를 해야 되느냐? 남한 경제가 도약을 하려면 이 물류를 트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지난 세기에 일본이 우리를 침공했느냐? 섬나라로는 안 되니까 육지국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우린 원래 육지국가예요. 그걸 복원하면 대한민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산의 신발업체, 여기 이창동 대구 섬유업체입니다. 다 사양으로 몰려났습니다. 동남아 가서 중국 가서 뒤통수 맞고 쫓겨났고 다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이 사양 산업을 개성공단에 공장 뜯어서 가면 거기서 싼 노동력으로 협력해서 돈 벌어오면 그 번 돈으로 부산과 대구의 업체를 현대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남아로 나갔던 기업체들 굳이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다시 다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부산은 신항만에 유럽까지 가는 철도에 공항이 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물류 중심 도시가 되죠. 그러면 이 물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체들이 강서공단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단지를 준비해 둔 겁니다.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 실용이라며. 이게 뭐 하는 수작이냐고, 이게. 남북 관계를 단절하면 북한은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 기대야 됩니다. 쌀 좀 얻으려고 그 귀한 지하자원 채굴 걸 그냥 다 줍니다. 제가 백두산 갔다가 봤어요. 무산철광이라고. 이 금정산만큼 높은 게 봉우리가 2개인데 위에서부터 까요. 그냥 산 자체가 철광석이에요. 동양 최대 철광산이에요. 중국이 캐가고 있어요. 50년인지 200년인지 모르겠대요.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국가개혁은 대대비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냐. 한나라당이 그렇게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영토의 북한 땅은 그걸 철회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이 한반도의 반을 잘라서 앞으로 있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중국에 그냥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민족적인 내국 행위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남북관계 이 반공주의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민족적인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부산의 발전, 강서와 북구를 포함해서 부산의 발전은 남북 철도를 연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준비해왔던 거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완전히 절단내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중심으로 서민을 못 살게 굴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을 못 살게 굴어서 2중 3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미래 발전 전략도 한나라당이 방해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번 12월 대선에서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세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 4월 총선은 그냥 이 지역 국회의원 하나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12월 대선에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정당의 후보가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지금 총선부터 12월 대선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이번 부산 시민들께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쪽에서 상당수 약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이번 12월 대선에서 분명히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를 저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중앙선관위 테러가 어떻게 됐는지, 내곡동 땅이 어떻게 됐는지, BBK가 어떻게 됐는지, 민간인 사찰이 어떻게 됐는지 싸그리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우리에게 과반만 주십시오. 과반만 주십시오. 저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이미 약속했습니다. 4월 12일 오후 2시 저 봉화에 가서 신고하겠습니다. 제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형님은 2000년에 떨어졌지만 나 이번에 걸렸어. 이번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부산 시민께서 형님의 호소에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000년 노무현이 내밀었던 손 미처 잡아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12년 지나서 동생인 저 문성근이 노무현 대신 여러분께 손을 내밉니다. 간절하게 내밉니다. 제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 저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면 좀 고향이 없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40년대 말에 미국에 유학 갔는데 한국전쟁이 났습니다. 그게 귀국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유엔군 문관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여기 동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로 오는 미군들에게 우리말 가르치고 판문점에서 맨 마지막에 통역하고 휴전됐을 때 다시 유학 갔습니다. 그때 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고향 없습니다. 저희 집안 고향은 함경북도 종성입니다. 1899년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이주해서 해방은 만주에서 만났습니다. 버티다 공산 세력의 해방 후에 공산 세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서울로 내려온 그런 가족입니다. 뭐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떨어뜨리면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님의 고향이 내 고향이지. 이제 새롭게 저는 고향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너 당선되면 서울로 내뺄 거 아니냐 그런 질문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서울로 내뺄 거면 애시당초 수도권에 출마하지. 제가 여기 뭐 미쳤다고 왔겠습니까? 2000년에 노무현도 떨어뜨렸던 이 지역,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오후 2시 우리 노무현 형님께 이제 부산이 달라졌다. 부산 시민들이 부산의 운명을 바꿨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3일입니다. 핸드폰에 입력된 모든 전화번호 모두 전화해서 투표를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사람 이곳에 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출마한 민주통합당 후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 친인척 아는 분들 살고 있는 지역구 기억하셨다가 이번 11일 그분들 꼭 지지해달라 간곡히 우리 전화를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사람 이름 통합진보당 후보는 여기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권영길 선배님 두 명은 권영길 선배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북강서갑의 전재수입니다. 두 번씩 연호해 주시겠습니까? 전재수. 사하갑의 최인호. 사하을의 조경태. 서구의 이재강. 금정구의 장향숙. 동래구의 노재철. 부산 진갑의 김영춘. 부산 진을의 김정길. 수영구의 허진호. 부산 기장을의 유창열. 남구을의 박재호. 남구갑의 이정환. 중구 동구의 이혜성. 연제구의 김인회. 그리고 사상구의 문재인. 네, 북강서울의 문성근입니다. 이깁시다.